SM이 오늘 또 주주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보다는 SM이 또 그래도 그중에 많이 눌렸었으니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 보자. 차트를 보면 여기서 뭐 가감하게 따라간다면은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어제가 아니죠.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자꾸 어제가 주말로 착각해가지고 자꾸 지난주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가고 죄송합니다 진짜 수십 번 해봤는데 그냥 6월 5일 날부터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 붙어주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날짜를 보면 5월 30일 날 대량거래 터졌잖아요.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. 반대로 이 대량거래가 다시 한번 터지는 자리, 그러니까 5월 30일 168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거든요.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바닥 탈출도 대량거래가 발생이 됐고, 그리고 고점도 대량거래가 발생되면서 제가 볼 땐 꺾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내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나는 과감하다. 이제 못 먹어도 고다. 이러면 따라 들어가면 돼요. 나는 과감하다. 과감하다. 생각하면? 나는 미쳤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따라 들어가면 돼요.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량거래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그리고 요거 왜 그렇게 근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날짜를 보면 이게 3월 11일 날 보면 보세요. 이때 12%가량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이때 168만 주 정도 터졌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잘 안 빠지잖아요. 안 빠져 쭉 바닥 다지다가 어쨌든 턴하는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? 또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또 전하는 계기가 됐잖아요. 그러면 또 반대로 보시면은 또 고점이 형성되는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대량거래가 터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고,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날짜를 보게 되면은 요거 작년 10월 24일 대량거래 터지면서 하락했다가 바닥 다지죠. 그러면서 여기 11월 14일 그리고 11월 15일 보면 또 거래량이 조금 더 바뀌는 흐름이 나오죠. 이러면서 추가 상승 제한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대량거래 터지는 날 변동성 커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오늘이 5%죠. 한 10% 넘게 상승하면서 대량거래가 터지는 날이 고점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왜 안 가지? 이런 자리가 한 5일 정도 된다.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대량 거래가 터지거나 좀 횡보를 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. 근데 저는 SM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스튜디오십 코드라는 게 이제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. 도입은 2017년도인가 됐나요? 됐죠? 됐는데 이제 그게 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조금 운영사들이 좀 머뭇머뭇했어요. 그런데 강상부 펀드라든지 엘리엇 같은 상호펀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 건드려보고 현대차 건드려보고 이제 한진 건드려봤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강상부 펀드가 조금 재미를 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SM이 잘못한 거 맞아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KB자산운용이 SM 대주주 이승만 회장이 100% 지분을 소유한 라이크 기획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. 100% 자회사예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순이익에 대해서 100%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이익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당 성향 몇 %가 단기 순이익에서 몇 %를 배당하냐 그 얘기잖아요.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앵커님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.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지분을 100%를 가지고 있어요. 거기다 일감을 다 몰아줬어. 그럼 거기서 순이익이 뭐 100이 나왔어요. 그 순이익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? 반반 가져가고 싶어요? 다 가져가고 싶죠. 그죠?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게 타겟이 됐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. 대부분 다 그럴 거다. 그렇죠. 예전에 우리가 뭐 그 라면값 안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갓두기 그랬잖아요. 각두기? 갓두기. 깍두기? 갓두기. 아, 갓두기. 네, 갓두기. 네, 오뚜기 G.O.D. 갓두기. 오뚜기 갓두기. 왜 갑자기 깍두기를 얘기를 하시나? 뭐지? 어디서 나오는 거지? 학원 다닐까요? 제 발음이 좀 안 좋나요? 발음하고 좀 다녀야겠네. 따라해보세요. 갓두기. 갓두기. 네, 맞습니다. 갓두기. 네.
그러니까 좀 빨리 거죠 가뚜기. 왜 못 알아들어요? 왜? 그 방송하시는 분이 못 알아들으세요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가뚜기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4개가 있어요. 그런데 2개 회사 정도가 지금 100%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 회사도 그때 말했던 가뚜기도 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. 그 회사조차도 그때 되게 막 좀 속된 표현을 쓰긴 좀 여기서 좀 이 표현 좀 너무 심해서 좀 그렇고 되게 그 오뚜기를 칭송했었거든요. 재작년에 그랬나? 엄청 착한 그죠? 기업이다. 착한 이렇게 기업이잖아요.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업도 일감 몰아주기를 해요. 그런데 이게 왜 하냐면은 착한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그거 걸고 넘어지면 안 걸릴 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이게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서두에 말씀 강성구 펀드가 재미를 본 거예요. 그걸 건드려서. 그걸 건드렸다라기보다는 스튜디오십 코드 이거를 어찌 보면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. 그냥 기업 사냥꾼들이에요. 그냥 표적 그 타겟을 잡힌 거예요. 그냥 어찌 보면 그 수사할 때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동주의 펀드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스튜디오십 코드 같은 경우 어쨌든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기업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든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. 이런 게 지금 정말 좋은 이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조금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지분을 가지고 이제 기업 경영에 계속 간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간섭을.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이 100%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끝이 나야지.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수만 회장의 어떤 경영권에서 간섭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튜디오 코드의 어떤 악효과,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보다 악효과 될 가능성이 크죠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티질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십 코드가 들어갈 때 가장 걱정을 했던 게 그거예요. 가장 걱정했던 게.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깨끗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는 가능해요. 그러나 이 문제 제기가 간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삼성부터 해가지고 뭐 말단 기업들까지 코스닥 기업들까지 버틸 회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이제는 긴장 분명히 해야 돼요. 요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흘려 보낼 만한 이슈거리는 전혀 아니다.